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풍동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마 좀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풍동과 영어로 윈드 터널이라고 했는데 사실 윈드 터널을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근데 이것이 왜 얘기가 되냐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콩코드라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실패해서 이렇게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콩코드가 실패한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닉붐이라고 합니다. 소닉붐. 예. 이것이 이제 한자말로 옮긴 것이 이제 음속 폭음이다. 네, 음속. 비행기가 음속을 초과했을 때 초음속으로 달릴 때 아주 굉장한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항공기의 초음속 비행에서 발생하는 폭발음을 이제 음속 폭음이라 하는데 콩코드가 결국은 아주 초음속으로 비행을 하다 보니까 소음이 굉장하게 난다. 그것이 굉음이다. 주위에 여러 건물들의 창이 깨지고 흔들리고 또 소음이 크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죠.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겠습니다만 이 중에 하나가 그렇다. 그래서 초음속 비행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소닉붐을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제가 앞유리가 왜 없지? 역사상 가장 기이한 비행기의 등장. 아마 여러분께서도 보신 분이 많으리라 생각이 됐는데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에 앞유리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것은 결과적으로 초음속의 새로운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유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카메라로 앞을 촬영한 것이 예를 들어서 기장이 있는 곳에서 이제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실제 유리를 통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의 모양이 소음 저감의 비결이다. 소음을 낮추는 비결이다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앞유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기사를 다루면서 나온 낱말이 풍동이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풍동 또는 풍동 실험이 나온다.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풍동에 관한 그 기사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 음속 폭음을 해소하기 위한 소닉붐을 낮추기 위한 기술 개발이 이제 가능하게 됐다. 최근 10년 사이에 인공지능, 그렇죠. AI 소프트웨어와 또 초고속 컴퓨터가 이렇게 가능해서 비행기의 소닉붐 저감 기술 개발에 이렇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획기적인 소닉붐 저감을 이제 이루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트기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닉붐이 발생하는지 높은 곳에서 생긴 소닉붐이 지상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 모양이에요.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 풍동 실험으로만 이런 일을 했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풍동 예전에는 이렇게 어떤 비행기의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풍동 실험을 했는데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와 지금 초고속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뮬레이션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정체가 아마 이것이 모양이에요. 나사와 로키드 마틴이 제작한 초음속 제트기 X-59다. 네. 여기 보면 말하자면 조종석에 유리창이 없다는 것이죠. 유리창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설계 모형이 나왔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야 소닉붐을 이렇게 이제 저감시킬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이것이 기존의 풍동 실험으로는 다 할 수가 없다. 풍동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기사에서 이제 풍동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물론 그 전에도 이런 관련 전공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풍동이라는 말이 나왔다. 자, 이제 풍동이라는 한자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자면 윈드 터널이다 이렇게 되겠죠. 바람 풍자와 마을 동자다. 마을 동자는 밝다는 뜻으로 할 때는 밝을 통으로도 익힙니다. 여기서는 동이다. 풍동이다. 자, 풍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릇 범자와 벌레 충자다. 이렇게 일단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이 무릇 범이라는 것은 바람을 아는 돛의 모양이다. 예, 바람이 가득 찬 돛의 모양이다. 그리고 이 옛 사람들은 바람이라는 것은 이 벌레를 이렇게 바람이 이제 실어 나른다. 그렇게 해서 벌레 충자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죠. 자, 마을 동자는 이제 삼수가 들어갔다. 또 발음은 한 가지 동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죠. 이 한 가지 동은 지름이 같고 가운데가 빈 원통의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한자 해석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드리는 것이 꼭 옳다라고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도 막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을이다. 예, 결국은 물이 나오는 곳이다. 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생기겠죠. 네,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가 빈 원통이다. 원통이므로 뭔가 굴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같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동은 바람풍과 글자로는 마을 동자를 쓴다. 이렇게 되죠. 국어사전을 보니 인공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기류가 물체에 미치는 작용이나 영향을 실험하는 터널형의 장치를 얘기한다. 비행기, 자동차 따위에 공기의 흐름이 미치는 영향이나 작용을 실험하는 데 쓴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사전을 보니 인공으로 기류를 일으키는 장치다. 비행기 등에 공기의 흐름이 미치는 영향이나 작용을 실험하는 데 쓰인다. 일종의 송풍 시스템이다. 바람을 보내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그 안에 물체를 넣어놓고 그 물체가 받는 바람의 영향을 여러 각도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된다. 그것을 풍동으로 번역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이, 이것은 조그만 실내 풍동 장치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람을 한쪽에서 불어넣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작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건물처럼 큰 이렇게 이것도 바람을 보내는 송풍 시스템의 하나의 풍동 실험실이라고 할까요? 풍동 장치다. 이런 것도 풍동 장치다. 여러 가지 모양의 여러 가지 크기의 풍동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적으로는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글자를 좀 살펴볼까요? 풍, 바람풍자다. 이 풍이라는 한글을 넣어서 인터넷에 낱말 사진에서 검색을 하면 이제 바람풍자가 나오겠죠. 다른 풍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바람풍은 풍속이다, 경치다 이런 뜻까지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 바람풍을 사람이 풍기는 멋이나 분위기, 이것도 어떤 풍이다. 또는 한 시대의 습관이나 유행이다. 그것도 풍이다. 또는 한 시대나 부류가 독특하게 지니는 문화의 양식이나 형식. 그리고 이제 바람이 병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도 풍이다 한다. 그 중에 하나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풍사, 그렇죠. 바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풍증, 예를 들면 중풍이다, 구안괴사다, 또는 구안와사다, 그렇죠. 전신마비 등 증상, 이런 걸 다 이제 풍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 국어사전에서 설명하는 풍입니다. 자, 한자 낱말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풍이다. 그 집안의 어떤 내려오는 전통이나 분위기나, 그렇죠. 어떤 기풍이다. 사회적 기풍이다. 병풍이다. 예, 집에 둘러치는 병풍. 예. 소풍을 간다 할 때 이런 풍자 쓴다. 풍경, 그렇죠. 이런 풍경도 있고, 볕경자 붙이면 이제 풍경이다. 또 이거 경쇠경자 치면 풍경이다. 예, 어떤 지붕 처마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소리가 울리는 그런 것을 풍경이라고 한다. 네. 또 중풍이다. 바람에 맞았다. 그런 얘기가 되죠. 통풍이다. 네, 질병이죠. 풍금이다. 예, 오르간 같은 것. 풍문이다. 풍문에 들었다. 바람이 들려오는 소리다. 또 위풍이다. 위풍당당할 때. 어떤 화풍이다. 어떤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어떤 풍이다. 여러 가지 풍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풍자가 또 다른 글자를 만들 때는 나무목을 붙이면 단풍풍이죠. 네, 단풍. 네, 단풍이다. 풍악산이다. 네, 금강산에, 가을의 금강산을 풍악산이라고 한다. 그렇죠. 단풍이 아주, 절경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씀은을 붙이면 풍자할풍이다. 그래서 풍자한다. 음풍농월이다. 그렇죠. 자연을 부삼아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을, 음풍농월이다 한다. 우리나라 한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 한자를 자료에서 검색하는데 이런 것이 나왔어요. 우리 한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일본말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일본에서 만든 한자에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아래 하자가 있고 바람풍자가 있다. 이것은 이제 내려부는 바람풍이다. 이것도 임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정한 것인데 아래로 산이 있는데 산 기슭 산 아래로 세차게 내려부는 것을 이러한 글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읽기를 오롯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육갑
육갑 오롯이, 막 일본식을 읽으면 로꼬 오롯이라 한다. 일본의 고베, 오사카 쪽에 가면 육갑산이라고 있죠. 네. 우리나라는 칠갑산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산입니다. 육갑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야경이 또 절경이 하나인데, 이 육갑 오롯이라는, 로꼬 오롯이라는 것이 한신 타이거스 구단 노래다. 원래 한신 타이거스가 센트럴 리그에서 우승을 했죠. 18년 만인가 아마 우승을 했는데, 이 노래가 굉장히 울려 퍼졌고, 저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막 글자를 이제 새로 만든 글자다. 막 그렇게 아시고, 일본어로 공부하시는 분은 이것을 또 외워놓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동자가 만드는 글자를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삼수를 붙이면 이제 마을동이다. 그렇죠? 또 골동, 통알통 이렇게 된다. 예. 자, 여기에서 보면 동구박, 동구, 그렇죠? 마을 어귀를 얘기하죠. 동구, 동리, 그렇죠? 동과 리를 얘기한다. 동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쓰는 이 동네는 안내자를 붙인 동네가 변해서 동네가 됐다. 이렇게 되죠. 또 동굴이다. 동굴. 네. 동굴을 얘기할 때도 이 동자를 쓴다. 동공이다. 텅 비은 것을 얘기한다. 텅 비은 것. 그렇죠? 이 동공을 바꾸는 공동. 공동도 물론 텅 비은 것입니다. 공동 상태가 일어났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완전히 텅 비고 하나도 없는 걸 뭐 공동 상태를 한다. 동공과 비슷하다. 동방화촉이라는 말도 있죠. 동방은 이제 결혼한 부부의 이제 어떤 침실을 얘기한다. 동방화촉. 화촉은 이제 그때 밝히는 촛불을 얘기한다. 이렇죠. 이제 통찰, 통촉할 때는 통한다 또는 막 살핀다, 본다 이렇게 되겠죠. 네. 통찰은 이것은 이제 어떤 통하는 안을 보는 것을 통찰을 한다. 막 영어로 얘기하면 인사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통찰, 통촉,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이것은 이제 잘 살펴서 잘 비춘다. 촉이라는 것은 이제 촛불을 얘기합니다. 촛불은 이제 빛일 수도 있죠. 나를 잘 보아서 이렇게 살펴봐 달라는 것은 이제 통촉이라 한다. 이때는 이제 동찰, 동촉을 읽으면 이제 안 되겠죠. 막 동자가 마을 동자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낱말을 만든다. 그런데 이 마을 동자에 이제 골동이라는 그런 훈과 음도 있습니다. 골이다. 이 골이 무엇이냐라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자의 훈을 얘기할 때 골이라는 그런 것이 좀 나옵니다. 그것이 보면 골짜기일 경우도 있고 고을을 가리킬 수도 있다. 고을. 골이라는 것은 막 고을의 준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곡이다. 골곡이라 하면 이건 골짜기를 가리킨다. 그렇죠? 오늘 나오는 이제 동도 골동이다. 이거면 골짜기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마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서 골동은 골짜기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고을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관련된 한자는 고을읍이다. 고을군이다. 고을주다. 고을현이다. 이렇게 있죠. 네,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을읍이다. 고을주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고을이라고 씁니다만 고을과 고을은 결국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오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런 데서는 오해가 되죠. 골동하면 고을인가? 왜냐하면 여기 마을이라는 뜻도 있으므로. 그래서 마을과 고을은 좀 다르다. 마을과 고을은. 마을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비교적 작은 한 촌락 단위를 얘기한다. 그렇지만 고을이라고 하면 큰 곳을 얘기한다. 아주 큰 범위를 얘기한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는 어떤 주나 부나 군이나 현 이런 것을 고을이라고 한다. 조그만 마을을 우리 고을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는 군청 정도가 군청이 위치한 지역 사회를 고을이라 하지. 그런 것은 군청도 없는 좀 마을이 좀 크다고 해서 우리 고을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자에서 이렇게 골동 또는 골곡처럼 할 때 이때 골은 골짜기다라는 것과 고을을 훈으로 하는 글자들도 또 여러 개 있다는 것을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동자 써서 쇠금을 붙이면 구리죠. 동상이다. 구리로 만든 상입니다. 네, 요즘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세멘트로 만든 상도 동상이라 하고 나무로 만든 상도 동상이라 하고 뭔가
뭔가 모양만 갖춰 있으면 전부 동상이라고 하는데 구리로 만든 상을 동상이라고 한다. 그렇죠? 네. 동전이다. 네. 또 나무목을 붙이면 오동나무동이다. 네. 오동, 벽오동. 그리고 육다루를 붙이면 이제 큰 창자동 또는 몸통동이다. 몸통동. 잘 쓰지 않는데 동체, 비행기의 몸통을 얘기한다. 동체 착륙을 했다. 비상시에 비행기가 그렇죠. 그때 이런 걸 쓴다. 말하자면 비행기 아래에 바퀴가 이렇게 나오지 못해서 정상적으로 착륙을 못했을 때 그 몸통 기체 그대로 이렇게 바닥에 대면서 착륙하는 것이다. 또 구명동이 이렇게 우리가 바다에 나갈 때 이렇게 몸에 이제 입는 조끼 같은 것 그런 것을 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이제 오늘 풍동, 예. 한중일 다 같은 글자다. 네, 같은 글자인데 중국에는 이제 간체자가 있죠. 발음 풍자를 이렇게 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풍동이라는 이런 나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